나의 집, 내가 자라온 환경, 네. 또 특히 가정환경. 가정환경,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집과 가정을 이루느냐를 네. 알 수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하우스죠.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하우스는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 네. 또는 나의 조상, 여기서 얘기하는 조상은 한 3대째, 3대 정도의 어떤 유산이나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유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뿌리죠. 뿌리, 그러니까 조상, 깊게는 조상, 또는 조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원가족.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네. 이 가족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내적으로는 나의 감정적인 안정감, 그렇죠. 기반, 네. 영어로 얘기하면 파운데이션 스톤, 기반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느냐. 그렇죠. 이게 내면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점성학적으로 네 번째 하우스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은 10번째 하우스가 발현하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밖에서 일을 네. 잘 하려면은 감정적 또는 집이 안정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자로도 뭐 수진제가 치국평천하 나온 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네 번째 하우스 사인이 어떻게 되세요? 황소자리. 황소자리. 자, 그러면 집안 환경이 어떻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황소자리면은 좀 물질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는. 예, 안정된 환경에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예. 꾸준하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소자리는 어떻게 했죠? 굉장히 집안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느낌이 네. 있을 수 있고, 방어적인 느낌이 있을 네. 수 있고요. 자, 근데 어디에 가 있죠? 금성이? 금성이요? 어느 하우스에 위치해 있죠? 지배행성이 7하우스. 예.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1대1 관계, 계약적인 관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 4번 하우스에 카이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그렇죠. 굉장히 강했어요. 자, 원래는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체크 포인트. 네. 하우스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우스 안에 있는 행성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사인의 지배 행성이 어느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행성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은 걔가 포커스되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행성이 없다 그러면은 커스프 사인하고 지배 행성. 네. 이 두 개를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 커스프 사인이 황소임에 불구하고도 카이란 이슈가 굉장히 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이런의 이슈라고 하면은 좀 이제 권리 박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남들과 다른 아웃사이더. 예. 그래서 일단 집안이 매우 특이했고 집안 환경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직업도 어떻게 보면 카이런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양들을 인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았고 좀 떨어져서 살게 되죠, 좀 이제. 그렇죠. 아버지랑. 자, 선생님은 카이런이 네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시하고 컨정션이 돼 있어요? 하우스에 위치. 하우스에 위치. 네. 하우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우스 얘기했잖아요. 어센덴트. 그럼 이제 두 번째 앵글이 나오죠. IC. IC의 하여튼 어쨌든 어센던트와 IC 모든 앵글에 컨정되어 있는 행성은 그 영역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굉장히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네 번째 하우스에 천왕성이 컨정션돼 있어. 매우 불안정하겠죠. 이사 잘 다니고. 예, 이사 잘 다니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집안만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살던 홈타운에서 뭐 이민을 간다든가 다른 지방을 가게 되면은요. 자, 내 자체도 바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관계도 바뀌어요. 디센던트, 인맥도 바뀌죠. 직업도 바뀔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앵글에 걸려있는 행성은 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전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차트 볼 때 시간 모르면 보지 마라는 이유가 시간을 모르면은 앵글도 못 보고요. 하우스 커스프도 다 날아가요. 그러면 점성학 차트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겠죠. 몇 분 차이로도 그 하우스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인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IC가 네 번째 하우스 사인이 황소 자리인데 토성이 컨정션 돼 있어요. 저랑 비슷한데요, 좀. 근데 난 토성이지. 자,
제가 처음 점성학 배울 때요, 토성이 4번째 하우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IC의 컨정션이 돼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네. 힘들다, 라는 얘기를 있는데, 현상이죠.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반이 단단한 집안일 수도 있어요. 뿌리가 깊은 집안. 네. 자, 일단 저는 배고픔하고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그 키워드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토성의 이슈는 있어요. 우리 집이 무슨 화목하고 따뜻하고 가족과 함께 이런 집안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잘 못 느끼고 큰. 또 하나는 저처럼 토성이 붙어 있으면은 내 부모 이외에 윗사람 손에 클 확률도 꽤 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달 토성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바쁘셔서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시느라고 이제 할머니가 저를 양육한 케이스죠. 네. 여러분들도 토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성이 있다 그래서 부자 집안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대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분위기로 알 수 있으니까 토성이 차갑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기보다는 좀 책임이라던가 규율 그런 그렇죠. 것이 확실한 집안.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규율, 뭐 규칙, 규범 그런 게 없는 집안이에요. 자, 또 하나는 그게 반대로 나오면은요, 그냥 그게 없는 거예요. 엔딩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네. 거의 자유분방한 집안 분위기에서 전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겠지. 그렇죠. 예, 오히려 나를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집안 자체가 좀 규율과 규칙과 뭐 이런 게 있었는 게 저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성이 있다는 것은 그게 뭔가 결핍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결핍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번 하우스 이슈인 그런 감정적 안정감이라는 집안의 따뜻함에 대한 욕구가 결핍으로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현대 점성학적으로는요, 이 행성의 영향이 어떻게 올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알고, 또 공부한 사람은 여러 가지 네. 예, 이론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걸 단편적으로 예스 노 스타일로 한쪽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쪽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네. 자, 그러고 조상, 3대 쪽의 종상에 대한 무슨 유산, 유물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실향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윗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는 어떤 가풍이라던가 유산이 그 토성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 토성적인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요. 제가 말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훈장 서당이었어요. 맞네요. 그러면 토성이네요. 네, 토성 가풍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저한테는 당신의 자식들한테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실 때 뭐 밥풀떼기 하나만 붙어 있어도 회초리 맞고, 뭐 숟갈 놨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도 야단을 맞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어렸을 때 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이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 껴 맞추자면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조상 중에 카이론의 이슈가 있는 뭐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랄까 저희 조상님 중에 동학 농민운동의 꽤 리더이신 분이 계셨대요. 카이론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조상 중에서 고향을 떠나서 유배를 당한 그렇죠. 예, 그런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상 중에 뭐 어머니든 아버지 쪽이든 뭐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상이 무슨 권리 박탈을 당한 그런 그렇죠.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밌게도 저희 부모님 다 섬 출신 카이론 맞네요. 우리 조상들이 어땠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4번째 하우스가 만약에 행성이 많고 포커스가 돼 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도 부동산 괜찮아요. 네. 부동산 관련 직업, 뭐 중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의 이슈에 관한 직업, 뭐 숙박이라든가, 뭐 요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넵튠이 4번 하우스에 있으신 분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아들이신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어머니를 이제 홀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신 분을 봤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넵튠이 일단 치매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요. 크게 보면은 해왕성이 있다면 내가 집안에 희생하는, 예.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하우스에 해왕성, 넵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집안이 있죠. 네. 집안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쉽게 집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만약에 결혼이든 뭐 공부든 기타 등등 해서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죄책감이 들어요. 저 아는 또 클라이언트 분 중에서 똑같이 네 번째 하우스에 넵튠이 있는데 여성분인데 결혼을 하셨는데 그 외가 있죠. 네네. 거기랑 5분 거리야. 비록 결혼해서 이제 자녀분도 있으니까 따로 살아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멀리 떨어지는. 그렇죠. 넵튠이 아무래도 이제 융합되는 거. 그렇죠. 우리는 하나죠. 분리가 없는 거니까 원가족이랑 분리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왕성이 있으면 이 사람 자란 가정 환경이 뭐냐? 우리는 하나다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저 안 갈래요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상 그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엄마가 벌컥벌컥 방을 들어온다든가 동생이 내 옷을 허락 없이 막 입고 다닌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토성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딱 나눠져 있겠죠. 그렇죠. 너는 그런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네 번째 하우스에 뭐 태양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집안에서 내가 빛난다? 그렇죠. 내가 우선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우울한 감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예, 욕구 불만이나 이런 게 쌓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그 네 번째에 수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나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선이다. 뭐 금성이 들어갔으면 여자들이 우선이다. 화성이 들어갔으면 남자들이 우선이 집안이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하우스에 명왕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집안에 이제 숨길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거나. 그렇죠. 또 제가 만나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명리학 상담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조부모님 중에 그 라인에 무속인이 있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업을 부모님 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자신이 받아들이게 됐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예. 그럼 뭔가 명왕성이 있으면은요, 뭔가 숨겨진 이슈, 네. 뭐 타부, 네. 뭐 이런 게 있는 집안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뭐 부모가 친부 부모가 아니든 가끔 드라마에 이렇게 뭔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건 명왕성, 그렇죠. 플루토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은요. 네. 자, 일단 플루토가 네 번째 있으면은 이 집안 분위기는요, 굉장히 유대가 타이트합니다. 인텐스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은 온 가족이 나가서 뭐 대항을 한다든가. 반대로 또 명왕성이 그렇게 있으면은요, 전 이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부모 중에 하나 아니면 양부모님이 굉장히 집착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분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학여행 가는데 네. 사고가 나면 어떨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랑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집착이죠. 예. 그런 가정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명왕성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컨트롤 이슈, 물론 토성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이슈가 있는 집안일 수도 있겠죠. 또 본인이 그런 컨트롤 이슈가 밖에 사회생활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유독 집에서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게 7번째에서만 변통 때 난 건데 관계에서 특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날지는 근데 솔직히 상담하기 전에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다 어떻게 전개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저처럼 IC에 토성이나 또는 명왕성, 특히 토성이 IC에 컨정션돼 있으면요, 제 대해서 대가 끊길 확률도 꽤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 모르죠. 내가 의도하기도 해. 왜냐? 나 같은 거 나면 평생 고생할 거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자, 그런 이슈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담자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하우스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미래에 내가 어떤 가정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면 토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원가족은 뭐 예를 들면은 좀 뭔가 결핍된 집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의 나의 집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렇죠. 네. 굉장히 단단한 집안을 구성할 거냐. 그렇죠. 그죠? 아니면 차가운 집안 분위기를 형성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건데, 우리가 또 점성학 공부하는 게 그런 게 묘미잖아요. 이미 알면은,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기반이 확실한 집안을, 가정을 추구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고, 네. 안전한, 네. 현실적이고. 예, 집과 가정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쓰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네. 내 틀에 갇혀서 니네는 무조건 나의 룰과 규칙에 복종을 해. 라는, 수도 있죠. 예,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네. 내가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대충 네 번째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